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분위기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가 2020선에서 2040포인트대까지 하루 만에 빠른 회복세를 시현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이끈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먼저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강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드라기 유로 중앙은행 총재는 12월에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신흥국 통화를 좀 강세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의 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신흥국에서의 그런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흥국 위주로의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호재로서의 약효는 그다지 크게 가지 않고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또 다른 원동력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나타났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오중전의 기대감도 역시 장중에 코스피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한 1,150억 원, 그리고 기관 역시도 한 1,62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환율이 다시 또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다시 또 순매수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환율 하락이 만일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들의 정책 모멘텀을 통한 외국인의 수급 포인트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강한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르는 모습,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바이오주들 중심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일부 종목 위주로 지금 기술력에 좀 특히 우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좀 크게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우량주 위주로는 일단 조정이 좀 일단락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상승 전환으로 시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 가장 큰 대표적인 바이오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약품 경우에는 뉴스플로우가 좀 양호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8거래일 만에 33만 원대에서 49만 원대로 약 46.1% 상승하는 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로는 일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리면서 쇼커버링이 좀 이번에 좀 크게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또 확인됐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출시 및 그리고 세계 인류 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총 4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 3년간 400억 정도의 그런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고, 메디포스트가 그중에 한 종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주 상승에서는 지난 2분기에 무차별적으로 상승했던 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임상실험에서의 성공으로 기술력이 이미 많이 입증된 우량주 위주의 옥석가리가 좀 진행 중이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보면 실적보다는 사실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많이 지금 핵심 포인트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투자들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례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 실적을 근거로 해서 최근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향하는 리포트가 지난 12일에 나왔지만, 실제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들 그동안 큰 폭의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와 함께 전반적으로 IT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6S죠.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서 국내 증시 상륙을 통해서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늦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단 지난 23일부터 뭐 아이폰 6S가 국내 판매가 좀 실시가 되었는데 예상과는 다른 뭐 차분한 분위기에서 판매가 좀 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 출시 전에서 뭐 그 점포 앞에서 긴 줄을 뭐 이루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새롭게 지금 출시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뭐 국내 판매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벤트로 해서 관련 주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뭐 사실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뭐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LG 이노텍이 주가 흐름이 조금 괜찮은 것은 뭐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IT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로의 변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그 아이폰 6S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은 아닐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이폰 출시 관련해서 이벤트와 관련된 투자 전략보다는 IT 부품주에 대한 실적 호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3분기에 그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보유하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적을 좀 미리 좀 체크하실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IT 내에서는 부품주들 중심으로 실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IT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깜짝 시정을 먼저 내놨고 전차군단 안에서 자동차들 중심으로 다소 실적 부진을 털어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아직까지 털어내지 못하고 완전한 모멘텀이 확보된 것이 아니다. 환율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차는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지난주 초에 이 시간 통해서 뭐 3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3분기 실적이 지금 나온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는 뭐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오히려 기대보다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보여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엇갈린 행보를 좀 실적에서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4분기 실적으로 이제 자동차들의 그런 투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우호적인 환율 동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뭐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방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현대차, 기아차가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큰 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에 아직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형주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투자 위주의 그런 분위기에 편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밴드 안에서 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밸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만 4분기 실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들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특히나 글로벌 대거 이슈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 주목해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3분기 GDP가 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에 지금 나타날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한 1.6%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뭐 10월 FOMC가 지금 열리는데 여기서도 좀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주 후반에는 중국의 오중전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그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으로 2월 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많이 좀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인을 계기로 인해서 이런 기대 심리가 조금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자체로서는 약간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이번 연내에 FOMC
가 금리 인상을 조금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좀 시장에 좀 알려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자체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수출주에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서 수출주에 대한 약세가 좀 멈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지연 이슈가 더 이상 글로벌 증시의 호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주초의 좀 증시 흐름은 좀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박스권 증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국들 중심으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그 재부각될 가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흐름을 이번 주 증시 내내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큰 모멘텀을 발휘할까요? 국내 시장에는. 일단은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거는 그 리스크에 대한 그 선호 현상이 조금씩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양적 완화라든지 모든 그런 글로벌 그 각국의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조금씩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도 뭐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까지는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좀 수익 목표 수익률을 좀 짧고 좀 높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세우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네,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마크로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12일 거래일 중에서 지금 한 11일 정도 거의 90% 이상 지금 순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그런 반등 분위기에 좀 편성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한 46.8%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좀 3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마크로젠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을 기대해 보고 있는 마크로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